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 사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시간 분량으로는요, 1시간 조금 남짓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아미 사업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가장 간략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남짓되는 시간이지만 모두 집중하셔서 아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글로벌 기업의 그 CF로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작년 말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약 한 5, 6년 동안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회사 근무를 했었는데 늘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걱정됐던 게 나의 미래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걸 뭘로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이 사업을 제가 전달받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 현재 살고 있는데 가족인 우리 동서, 처형은 대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대전에서 그 동서는 큰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처형께서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처가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제 눈에는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또 사회생활을 해서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1차적인 그 롤 모델이 되었던 그런 동서였고 처형이었는데 이 두 분이 저에게 아미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고 저한테 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사업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굉장히 잘 나가 보였고 그다음에 저런 정도의 레벨에 있으면은 굳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다른 분보다 좀 행운인 게 가족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전달받으면 다른 것보다는 뭔가 믿음과 신뢰가 좀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보고 나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미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그 내용인데 기초적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저는 중점을 뒀으면 좋은가 하면은 아미 회사의 그 창업 철학과 경영 정책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플랜이라든가 수익 구조 이런 것들도 물론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을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은 아메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트너의 관계죠. 내가 그 아메이 회사의 그 밑에 들어가는 직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파트너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대로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쪽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아메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마케팅 플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좋은 이론을 통해서 그게 결과가 없다면은요, 또 이게 뭐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니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는 봄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누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요, 아메의 팩트 확인은 어떤 걸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관련 자료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죠. 책이나 CD나, 요즘은 정보가 많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는 이분들의 모임인 미팅에 꼭 참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을 또 한 번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다음에 성공자를 또 만나봐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겠죠. 예, 그래서 저는 대구에 이제 살고 있지만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특히 주말이나 휴일날 그런 때는 서울이나 부산, 뭐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주요한 성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약속해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왜 당신은 아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아미 사업을 주로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1차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또 남는 어떤 의문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스폰서나 업라인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이 사업에 대해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잘했던 거는, 제가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켜나가는 자신이. 그래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아미 사업을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EDC라는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핀에 올라서 모두들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인 우리 김세중 리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내 평생.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가 이제 100세 시대 같으면 아직도 한 40년이 넘었는데, 그 남는 시간 동안은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제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어떤 거냐면은, 아메이 사업이라는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뭐가 연상되는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역사가 꽤 오래됐죠. 그러면 생각나는 게 GE, 듀폰 이런 기업을 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GM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으로 망할 확률이 1% 미만이래요. 이 말은요, 거의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회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요즘 잘 나가는 구글, 애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자, 또 한 번 더 볼까요? 온라인 사이트의 헬스하고 뷰티 분야에 세계 상위에 랭크된 기업입니다. 예. P&G, 랑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품을 여러분이 사용해 보신 후에 마음에 안 들면은 100% 환불, 반품이 가능합니다. 야, 그런 데가 있나? 예. 예,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중에서 내가 제품을 사용해 본 제품을 가서 반품할 때 100% 환불, 반품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보다는 좋아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포인트가 쌓여서 캐시백을 받는 비율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이게 수배에서 수십 배가 높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수배나 수십 배 높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또 안 드십니까? 예, 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 이게 또 함께 내가 좋은 점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비즈니스가 또 가능하대요. 그게 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또 갑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를 왜 하지? 예. 그다음에 캐시백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이게 자산 가치로 인정돼서 상속이 된다고 해요. 야, 그러면 이거 뭐 상속녀나 뭐 상속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오케이 캐시백이 상속되든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지구 환경 보호 운동에 일조하는 거래요. 지금 환경 단체를 또 설명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또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이 회사 파트너 관계를 맺고 나면요, 이 회사가 나의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건 어때요? 그 가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나 상속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보통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할 리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다이렉트 셀링 분야 이 회사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탑 1위라는 거죠. 예, 전 세계 1위입니다. 야,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품은 써보니까 다 좋다고 한다.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와닿는 게 있죠. 아하, 뭔가 대충 감이 온다. 예. 어쩌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걸 듣고 이게 아메이라고 하면 아메 다른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아메이를 제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려내는 일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쭉 좀 전체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게 뭔가,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 이야기 많이 듣죠. 이 비즈니스, 그다음에 아메 비즈니스, 이런 개념들이 어떤 건가를 간략하게 몇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될 거는 두 번째인데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유통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회사를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 그 고려해야 될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뭐니 해도. 두 번째, 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 세 번째, 수익을 가져다 주는 마케팅 플랜. 네 번째, 이 사업을 잘 만들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네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이 회사를 파트너로 해서 뭔가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요,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에는 더욱더 또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게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의 생각이 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경영 정책, 그다음에 유통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만 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렇다면은 그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내가 했다면은 사업 결과는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아메 사업의 비전, 마무리,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란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회원 자산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제가 간추렸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 네트워크, 즉 회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구축된 소비자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되는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소비자 주도형 유통 비즈니스입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요즘은 아시다시피 회원이 자산인 시대라는 거, 이거 누구나 다 공감하죠. 오른쪽 편에 잠깐 그림을 볼까요? 회원을 자산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크게 일군 기업입니다. 뭡니까? 페이스북 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트위터, 그죠? 그다음에 유튜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런 게 다 회원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고 자산이 매각될 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그럼 아미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조금 다음 장에 말씀드려 볼게요. 아미 사업은요, 뭔가를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제가 활용해서 그 활용을 한다는 게 결국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제가 내려놓은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 즉 우리는 ABN 사이트가 있죠. 그다음에 ABC의 물류센터도 있습니다. 전국에. 이 물류센터나 혹은 ABN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써야 될 제품들을 구매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소비가 됩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거기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서 그 활용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요,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라고 하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궈가는 많은 사례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다음 사이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소개를 해볼게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뭐냐? 사업자가 구축하여 놓은 네트워크에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형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아메이 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메이에서 만들어 놓은 ABN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네트워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소비자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볼까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류 시대입니다. 왼쪽에 보시죠. 뭐 익숙한 로고들이 많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런 기업들의 앱들이 다 거의 대부분 갈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런 앱에 접속해서 생활에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계속 내가 활용을 하고 카카오톡을 계속 이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회사의 회원의 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의 어떤 수입이 창출된다든가 우리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즈니스에 일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카카오톡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회원의 수가 카카오톡이 많아지고 페이스북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유튜버들 요즘 인기가 많죠. 그 두 개를 제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플랫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메이와 유튜브가 같은 점을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는요.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메이나 유튜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수입을 만드는 거 똑같죠. 그다음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똑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억대의 어떤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사업 확장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우리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언제 어느 때나 접촉이 가능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다른 점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점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 아메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유튜브는 플랫폼 내용을 구축하는데 투자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구축해서 만드는 건 내 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메이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제품들이 그 속에 있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런칭돼 있는데 이 런칭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런칭 비용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죠. 유튜브는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신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올라오고 ABN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 우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비용은 우리가 전혀 들지가 않죠. 예. 그냥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는요. 거기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서 스타트 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어떤 경우일까요? 예.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혹은 뭐 정치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요. 막 스타트를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요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지도에 따라서 스타트 라인이 다를 수 있지만 아멘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3%부터 시작합니다. 예. 조건이 똑같습니다. 예.
또 다른 점 마지막으로 볼까요? 유튜브는 구축된 회원 자산이 상속 가능 여부, 글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미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어때요? 이미 한국도 벌써 2세대의 사업이 가능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벌써 3세대, 4세대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세대, 3세대, 4세대가 과연 우리 구축된 네트워크가 상속되는 건 이미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지만은 유튜브나 아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플랫폼 사업이라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물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아미는 그보다 저는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미가 주는 성공의 기회, 그걸 한번 제가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미 사업은요, 뭐니 해도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지금 하고 있으신 일에 대한 걸 가지고는 좀 불투명한 미래에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겠다 해서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자본 문제, 경험 문제, 뭐 기술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아멘은요, 그런 걸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생필품 소비를 유리한 방법으로 바꿔보고 그 혜택과 경험을 주변에 알려서 유리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 모임을 늘려가는 거. 그 유리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 모임,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차피 생필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필품 쓰는 것들을 내가 유리한 방법이 어느 게 있는가를 알아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일, 그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경험을 먼저 해보고 다른 분들한테 한 분, 두 분한테 알려주면 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그분한테도 유리하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마의진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진 소비 매출이 이제 우리 네트워크 볼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볼륨의 크기에 따라서 유통이익을 갖다 캐시백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미 사업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사업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소비자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무형 자산이 요즘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이제 건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자산이 이제 우리한테 그 자산 소득을 안겨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로 바뀜에 따라서 그 방법에서 다른 방법이 훨씬 더 경제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미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추려 볼게요. 아미 사업은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회를 주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교사기 잘 아시죠? 그분의 그 책 속에 나오는 수입의 사분면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요, 이 S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고, 오른쪽에는 사업자와 투자가죠.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요,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사람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려도 30한 6, 7년 동안을 직장에 있다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만 월급이 나오고 연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게 문을 열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병원 샷다를 열고 환자를 진료해야지, 그죠?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하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이꼴 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거는요, 사업가나 투자가는요, 시스템을 가지고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비즈니스 오너들은요, 내 대신에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일구는 걸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취하는 겁니다. 투자가는 뭐예요?
돈을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꼴 수입이라는 공식이 여기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 왼쪽 분면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 분면에 누가 부자가 더 많아요? 당연히 오른쪽 분면에 있는 부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 S의 분면에서 B와 I의 분면, 즉 시스템 수입을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돼야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시간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와 같이 하는 팀들과 함께 프렌드리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미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시스템을 고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결정 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회사를 알려면요, 회사의 창업관, 이 회사의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회사의 경영 정책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유통 방식. 여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창업한 창업자의 기업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뭐니 해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상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좀 깊이 좀 내용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기본적인 마케팅 이론부터 시작해 관리론까지 해서 케이스 스타디까지 해서 4년을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라든가 혹은 경영학 분야에서는 공부를 잘 많이 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목부터가 저는 조금 거슬렸어요. 처음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거기는 경쟁이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구분되고, 거기서 그게 도태되는 사람은 잘 못 살 거고, 거기서 이긴 사람은 잘 사는 거고, 이게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 개념이 들어있다. 그리고 영어를 한번 또 보실까요? Compassionate Capitalism. 야, 저것도 이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Compassionate라는 건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정, 그 감정을 완화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욕구도 포함된 개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동정심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이거 제 개인입니다. 저거는 이거 뭔가 배려심 이런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보다 조금 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죠? 사회적인 약자에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불어 사는 어떤 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냐면, 다음 장이 아주 대단한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1장에 보면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탁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창업자인 리치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우리 사람의 물질 가치는요, 10,000원을 넘지가 않는다 그래요. 우리를 갖다 분해하면요, 뭐 인, 황, 철분 이렇게 따지면요, 다 팔아도 10,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은.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동물인가? 우리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리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본떠 빚어진 존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안 하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존엄을 인정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1장에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시각을 리치가 정의하고 이 책을 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 글귀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회사의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회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의 어떤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기업은 그 문화를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항상은 그 오너가 하고 CEO가 하기 때문에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가는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내가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내가 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본 바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요, 본문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참다운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윤 추구의 개념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개념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리치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표현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근로자 너만 적용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나 내가 오너라면 오너나 근로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해서 본문 154쪽에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나니까 왜 리치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리치가 그 아메이 본사에 공장을 이렇게 투어할 때 돌아다니면 어떻게 사장님을 함부로 보여? 하이 리치 하면 하이 뭐 이렇게 해서 막 가서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어떻게 저런 분위기 가능할까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 같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회장님이 어떤 공장을 견학하고 거기 시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예. 여러분 그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하면 식스 코어 밸류라고 해요. 우리가 핵심 가치입니다. 이 6가지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유, 기업가의 정신, 개인 가치 존중, 정직과 신뢰, 파트너십, 책임감, 성취. 예. 이것 중에 저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유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자유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 신분, 지위, 학력 모든 거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프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자유기업가 정신이 아메이 속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메이를 활용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웰컴, 열려 있는 그런 회사고 여러분들의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메이가 후원해주고 투자해주는 것들을 확인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아, 이게 과연 다른 회사가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업의 경영 정책을 볼까요? 기업 이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고요. 우리는 사업하는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렇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참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내가 읽어볼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벅찹니다. 예. 창업 이념이 뭔가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면요. 이런 혜택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성장시키면서 여러분은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희망이죠. 가슴속에.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그런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자유죠. 자유. 예.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메이회라는 회사도 기업이지만은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로만 아니고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그 내용은요. 아메이가 태동한 그 도시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그랜드 레피지라는 시죠. 여기 가 보시면요. 아메이의 그 두 창업자의 이름을 본딴 건물이나 뮤지엄, 병원 이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예, 꼭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저기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EBS에서 동방견문록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어떤 유수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좀 귀감이 될 만한 기업이 없을까를 찾아 나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메이가 대상이 돼가지고요. 가본 그런 영상이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앞에 부분만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평론가 김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에는 부자를 둘러싼 추문이 유독 많았습니다. 땅콩 해양 사건에서부터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과 무리수, 또 최근에 기업인 해외 원정 도박까지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자들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다른 부자, 특별한 슈퍼리치는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는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보고요. 예, 다음에는 보여드릴 자료는요. 우리 그 디보스 가족들이 아까 그 사회적인 공헌 활동도 한다고 했죠. 이거 포브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디보스 가족이 미국 상위 기부자 순위에 올랐다 해서요. 포브스의 아메리카 탑 기부 순위 20위를 차지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그보다 조금 앞선 그런 순위에 있다라는 기사가 포브스에 올라왔던 걸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 그 중국 그 아메이에서 그 폐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죠. 중국에서 제일 먼저. 그랬을 때 170억 상당의 그 제품을 기부했다는 그런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또 캡처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참 놀란 거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국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전부 마스크 사기에 참 혈안이 돼서 마스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면요. 거기도 마스크가 또 필요했겠죠. 그다음 위생용품, 손 소독제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지 않고 이거 전체 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제품들을 그냥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그때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통해서요, 아메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의 정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이 속에도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사의 경영 철학과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연설문을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수 기업의 어떤 CEO가 새해 신년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 연설인데요. 예,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임직원의 노후를 치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뭐냐면요, 우리 CEO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로 마무리 집니다. CEO가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임직원들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들의 CEO들이 만들어내는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회사의 지시 전달 요구 사항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의 임직원들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주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회사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지만, 회사의 뭔가 목표나 이런 걸 제시할 때 꼭 한마디 곁들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내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은데 보통 기업에서는 그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과가 나와본 거 보고 그때 결정하죠. 자,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우리 아메이의 CEO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는가 한번 연설 내용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anybody could start, no matter who they were, where they came from, what their education, what their color, what their religion. We just didn't care. The reason we call our company Amway, the reason we built a $3 million building, because we believe that the free enterprise system offers more for more people than any other economic system that's ever been put in place. Letting them know there's a chance for them no matter where they came from, no matter what their problems, no matter their color, their age. We offer to them a chance The language to make and the cultures of the various Amway markets are very different. But within each person, their dream of the future is just the same. Integrity, whether it's for an individual, a country, or an organization, is that basic thing upon which we will rise or fall, specifically in the Amway business. Integrity, in my mind, very simply means doing what's right, not just what works. The key to our success is to make sure that we keep our hearts right. And that there are some principles of this business that we're going to need to understand and continue to talk about to make sure that our hearts are right as we grow and go forward. What's Amway doing that makes it grow? Well, you know what we're doing. We're sharing an opportunity with people. I want you to know that I have the greatest confidence and pride in not just your abilities, but in you, each of you, as persons. You as an entrepreneur. You as a leader who made your dreams a reality. And you as our friends. You remember when the first astronaut stepped on the moon, he said, "That's one small step for me and a giant step for mankind." The small steps that you make now will make possible the giant step of a large Amway organization for you and for your future. It's the heart and soul of the business involved with the people that make the business go. It's people helping people help themselves that is the heart of the Amway business. Rich and I have always known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ut together every part of the Amway opportunity in such a way that the business of each and every distributor will last not only for his lifetime, but for that of his children. The goal of Amway is and has always been to see how many people we could reach and how many people we could help. As we go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ertainly in our families, we continue to express these things. These are timeless. Again, these are things you can build traditions and legacies on. And so these concepts, these values, these fundamentals are indeed the foundation, the building block of the future. Our families have never taken for granted the work that you do and the efforts that you put forth and the gratefulness and the thankfulness and the appreciation that we have in our hearts for the ability to join together with all of you to truly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live a better life. 예, 잘 보셨습니까? 우리 아메시의 연설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연설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와 글귀들은 이런 겁니다. 자유기업 정신, 개인의 가치 존중, 정직과 신뢰, 파트너십, 개인의 성취, 개인적인 책임감, 존경, 리더, 창업 인연과 가치, 기회를 나눈다, 올바른 일을 하라, 신뢰와 자부심을 가진다,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어떻습니까? 앞에 연설문 내용하고 확연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아메의 철학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CEO들은요, 저런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아메이 회사와 일반 기업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옆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일반 기업들은요, 회사가 구축된 어떤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면 그 소비자들은 다 회사가 가집니다. 하지만 아메이 회사는요, 우리처럼 ABO가 구축된 소비자의 네트워크는요, 우리가 구축한 ABO의 몫입니다. ABO의 소유권이죠. 예. 그래서 일반 기업은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회원 자산인 회원들을 모으는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면서 주지만은 다른 일반 기업들은요, 절대로 그걸 주지 않죠. 왜? 자기들이 가져야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메 회사는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아메이는 1959년에 설립된 6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서 신용등급이 5A1이라고 세계 최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진출했는데 한 번도 철수한 기업이 없는 100% 성공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갈게요. 유통 방식입니다. 유통 방식은요. 일반 유통은 어떻습니까? 생산자로부터 해서 유통 과정을 유통업자를 거쳐서 소비자가 오니까 유통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 버는 사람은 생산자고 유통업자지 소비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아메이의 유통은요. 직거래 방식입니다. 생산자와 아메이를 제품을 생산하는 아메이와 우리 에이비오가 직거래를 하거죠. 그래서 생산자인 아메이와 우리 에이비오가 같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종 소비자인 우리 에이비오와 이익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윈윈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아메이 사업 속에 깔려 있습니다. 자, 과실 분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 방식, 그게 뭐냐? 아메이 유통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전체 우리가 현존하는 유통 방식을 띄워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총판,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를 거쳐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요. 누가 돈을 벌죠? 공장, 총판, 도매점, 소매점이 벌고 소비자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이익이 공유됩니까? 노입니다. 두 번째, 총판, 도매점, 소매점을 모두 망라하는 대형마트인 경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공유됩니까? 약간 좀 싸게 살 수는 있지만은 이익이 공유되는 형태의 유통 구조는 아닙니다.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몰, 저 홈쇼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일 마지막 볼까요? 아메이라는 회사에서와 우리는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총판, 도매점, 소매점 혹은 대형마트의 어떤 단계가 줄어들죠. 거기서 발생되는 한 35%의 유통이익을 우리처럼 에이비오들한테 캐시백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는 것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나로부터 구축된 아메이 제품을 쓰는 매니아들을 모아가는 것, 그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 구축된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되는 그 수입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사업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유통 방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유리한 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제품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제품은요, 한마디로 태생 DNA가 다른 제품입니다. 시중에 나오고 있는 제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사하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사하는 기업은요, 생산을 하는 아메이 회사와 유통을 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통은 누가 담당하죠? 우리가 담당합니다. 아메이는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요, 유통은 담당하는 우리가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좋아야 될까요? 제품이 허접하게 만들어도 될까요? 당연히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네트워크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품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제품이 좋아서 쓰다 보니까 이거 사업해도 되겠네,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볼까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프링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 중에 세계 탑 1위죠. 공기청정기, 마찬가지 세계 1위의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뉴트리라이트, 86년의 역사를 가진 건강보조식품 회사죠. 예.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화장품, 세계 탑 5에 들어가는 제품을 아메이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수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요, 진짜 선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탈리아 프로 명문구단 AC 밀란 아십니까? 프로축구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AC 밀란이라는 명문 축구 구단에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우리가 스폰서링하고 이걸 먹고 있습니다. 예. AC 밀란의 한 선수의 몸값이 우리나라 K리그의 전체 선수들의 몸값을 합해도 이쪽이 많다는 정도로 대단한 그 몸값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축구 선수들이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영상은요. 우리 그저 정수기 물, 예,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사람보다는 우리 고양이가 더 잘 알아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로 봐도 아시겠죠? 예, 다음에는 그 우리 트리플 X를 줬을 때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でも取る量による効果の違いが見えにくいもの。そこでトリプル X の量を変えて成長が早い植物に与えてみたら効果の違いが見えると考えました。実験方法はこちらです。早速それぞれの成長を見ていきましょう。観察開始から13日が経ちました。すべての豆苗がよく育っています。観察開始から18日目で水のみを与えた豆苗が弱ってしまいました。トリプル X を6粒与えている豆苗は徐々に弱り始めました。さらに日にちを進めてみましょう。結果です。トリプル X を12粒与えた豆苗の方が最後まで青々と茂っています。トリプル X を多く与えた方が植物の成長や維持に効果的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ニュートリライトは体への有用量を研究し、人にとって最適な摂取目安量を設定しています。1日2回分のトリプル X 習慣を目指しましょう。植物の力をあなたの力に。トリプル X。 예, 잘 보셨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는 동물과 식물들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기타의 제품들 보실까요?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이 우리 그 네트워크에 런칭이 되어 있고 다 탑 클래스에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에서 검증된 제품들이죠. 예. 자, 그리고 미국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들이 세계 유수 제품들이 다 우리 런칭되어 있습니다. 예.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00%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이거는요, 아메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 런칭한 제품에 대해서는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해서 써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요, 좋은 원료를 선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원재료와 구성품 비중이 80에서 85%나 된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소개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역시 포브스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요, 노란 그 마크로 되어 있는데 그 보이시죠? 아메이의 많은 제품군들은 완제품의 80에서 85%의 비용이 원재료와 구성품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재료를 선별하고 구성품을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만족 보증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자의 생각입니다. 예. 자체 유기농 농장을 보유한 게 뭐겠습니까?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창업자의 마인드가 우리 제품 모두에 녹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직접 판매입니다. 예.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구정 광고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네 번째, 예, 이런 우리 혜택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 플랜을 볼까요? 마케팅 플랜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세일즈 마케팅 플랜, GIP, FAA, NCA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 아메이 매출액의 약 한 35%가 보너스로 캐시백 됩니다. 1조 기준으로 보면요, 3,5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한테 캐시백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캐시백의 특징은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죠. 그리고 피해자가 없습니다.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한대 네트워크 확장성이 있습니다. 무슨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뭐 두 사람한테 말려야 된다, 세 사람한테 말려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에디슨 마케팅을 수상했습니다. 왜냐? 이 네트워크 소비를 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시스템 볼까요?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거는 뭐 검증된 것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왜? 미국 아메이는 이미 60년이 됐고 한국 아메이도 3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탄생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로 스폰서님이 제시하는 대로 배우시면요, 누구나 다 배워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봤으면은 이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또 다음 상황이겠죠. 아주 쉽습니다.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뭘까요? 예. 생필품 소비를 유리한 방법으로 바꾸고 흩어진 소비를 모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메이에 런칭되어 있는 제품들인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바꾸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 소비를 그런 식으로 바꾸고 흩어진 소비를 모으는 일, 이거는요,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걸 잘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라고 이해만 하신다면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생필품이라고 그럽니다. 생필품을 일반 마트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쓸 때는요,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ABC 물류센터나 혹은 ABN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똑같은 소비가 지출로 이어지지만은 두 단계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게 매출로 만들어지고 이게 수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게 유리합니까? 2번이 유리하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2번의 소비 패턴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뭐 어렵습니까? 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는 건 뭘까요? 아까 두 번째 유리한 소비 패턴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해본 후에 이걸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크게 키우고 싶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즈니스가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너스가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조금 보려면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 회원 가입해서요, 일단 아이디를 받으시고, 물론 회원 가입이 없습니다.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일단은 캐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들 생필품을 한 20만 포인트 정도를 모아보시면 됩니다. 20만 포인트는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충분히 뭐 억지로 일부러 살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바꾸기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메이 회사에 직접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서 택배나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만 점의 포인트가 모여졌다 그러면요, 3%에서 6천 원 정도 돈이 14일 날, 다음 달 14일 날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말씀드려도 나한테 그렇게 유리한다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도전과 경험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럽지만 붙여봤습니다. 자, 제품을 사용해 본 후에 이럴 수 있겠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품을 환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 만족 보장 제도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다 이러면 뭘 하면 되죠? 예. 나 혼자 사용하면은 나한테 유리한 소비를 했고 캐시백도 내가 쓴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쓴 경험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알려보자, 타인과 나눈다, 이러면 이게 사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신다면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봅니다. 예. 자, 조금 더 이제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A, B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물론 S나 A, B는 각자 아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각자 주문하고 각자 택배 픽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캐시백이 되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켓을 좋은 걸 하나 사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사 입고 모임에 갔더니만은 어떤 누군가 그 자켓 좋은데 어디서 샀지? 그러니까 뭐뭐 백화점에서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그걸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 그 백화점 어디 위치를 좀 알려줘. 해서 내가 알려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알려준 내 친구가 그 백화점에 가서 나와 비슷한 자켓 아니면 같은 자켓을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백화점 매출이 일어났죠. 그럼 그 백화점 매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죠. 내가 먼저 사용해서 이게 좋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내 옷 산 걸 보고 가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으로 매출이 나로부터 일어났는데 나에게 고맙다는 혹시 전화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그거를 찾아주겠다는 거죠. 내 친구가 가서 백화점 매출이 일어난 거는 당신 덕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일정 부분의 캐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거 괜찮은 겁니다. 과거의 유통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을 남에서 해주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건 소비자의 권익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소비자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나 AB에서 60만입니다. 그리고 AB 각자 20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보너스 율표에 따라서 80만 같으면은 6%의 캐시백이 됩니다. 48,000원. 48,000원의 캐시백 속에는 S, 나 AB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S 혼자 해서는 안 되겠죠. 나와 AB의 보너스가 배분이 되고 난 뒤에 남는 게 있으면 제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의 보너스 60만 원 6% 하면 36,000원입니다. 그러면 내 전체 48,000원에서 나 그룹에서 발생되는 보너스 배분될 게 36,000원이 있으니까 빼주고 나면은 12,000원이 SA 보너스가 되겠죠. 그럼 나의 보너스 36,000원 내가 전부 다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왜? A, B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 B의 보너스를 계산하면요. 3%해서 6,000원씩입니다. 그 두 사람의 보너스 12,000원을 빼면은 나의 캐시백은 24,000원 됩니다. 그리고 A, B는 각각 6,000원, 6,000원. 전부 합하면 어때요? 48,000원 맞죠?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매출도 많고 사업도 나보다 먼저 하는 S보다 내가 왜 캐시백이 많겠나 이런 의문 좀 안 가지세요? 저도 이 마케팅 플랜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저렇게 되지라는 의문이 가졌습니다. 자,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캐시백의 특징을 설명하면요. 앞에 내용을 다시 그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유통의 기여도에 따라서 보너스가 배분되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메이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 회사입니다. 유통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내가 아메이 제품을 유통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A, B를 볼까요? A, B는 뭐 어떤 거예요? 본인이 유리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메이 제품을 브랜드 채취했죠. 그거에 대한 캐시백만 받아가는 겁니다. A, B는. 그런데 S는 어때요? 본인이 브랜드 찾는 것뿐만 아니고 S가 나에게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써보니까 좋아. 그리고 이런 캐시백도 됐어. 너도 이렇게 하면 너도 좋을 거야 라고 나한테 정보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본인이 브랜드 체인지한 것 플러스 추가 한 명을 소개해서 유통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S가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본인이 내가 브랜드 체인지한 것 플러스 추가로 두 명에게 A와 B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 기여한 걸 관점에서 볼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순서가 되겠죠. 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S, A, B 순. 그럼 보너스도 이렇게 배분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24,000원이고 S가 12,000원, A, B가 6,000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너스의 성격을 보면요. 선착순이 아닌 거 아시겠죠? 노력순이죠. 그죠? 유통에 얼마만큼 내가 기여했느냐, 유통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다음 피해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기에 A, B, 나, S 중에 누구 피해자가 있습니까? 과거에 슈퍼나 마트에 가서 사던 것보다도 불리한 점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윈윈이고 이거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수입 성격을 볼까요? 배가 수입,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만 혼자 써도 유리하지만은 다른 한 분한테 이렇게 이 정보를 전달해서 그분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요. 배의 수입이 되고요. 또 두 사람한테 이렇게 더 전달이 되면 4배의 수입이 되고 네트워크 수입의 특징이 바로 이 배가 수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커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제도권 내에 있고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6,000원에서 공을 하나 더 붙여볼 수 있고 2개 더 붙여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바라보는 해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케팅 프로그램 몇 번 들어보시면요, 저처럼 그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만약에 네트워크 확장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A, B, C, D 4개의 어떤 그 레그가 형성됐다고 봤을 때 전부 다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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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치는 않겠죠. 뭐 200, 250, 300, 뭐 400, 500 이렇게 되겠지만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200만은요, 1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20명 정도가 모여진 소비자 네트워크이고, B는요 50만 정도,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하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50만 원 정도를 갖다 우리 아메 제품을 쓰는 분이 있다면은 4명 정도만 모아지면요 200만이 되는 겁니다. 예, C는 20만을 쓰는 사람 1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아지면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나의 그룹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200, 200이 5개니까 1000만이죠. 거기다 내가 쓰는 1만까지 합하면 1000만, 1001만이 되죠. 그러면 지금 퍼포먼스 보너스라는 게 추가돼서 23%의 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요, 1001만 곱하기 23% 하면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보너스에서 A, B, C, D를 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A, B, C, D는 각 200만이니까 200만 곱하기 9%에 해당돼서 5개 그룹이니까 곱하기 5 하면요 90만입니다. 그래서 230만에서 90만을 빼면은 나의 캐시백은요, 140만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너스 계산하는 건 PV가 아니고 BV라는 개념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만약에 되면요. 자, PV, BV의 개념에 대해서는 스폰서님한테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수입은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은 쓰는 건 생필품입니다. 제품이 좋고 나한테 유리한 소비라면요, 당연히 다른 제품 안 쓰고 재구매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원가입비도 없으니까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쓰는 것들이 무리가 없으니까 회원은 점점 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제품이 매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늘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똑같은 마케팅 플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갈 수 있겠죠. 과거보다는, 그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사업계획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좀 볼까요? 예. 자, 이런 3가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나로부터 1000만 정도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룹이 독립하고 400만 PB 2개의 그룹이 독립됐을 때 이런 것 중에 하나를 1개월 한 사람 보고 SP라고 합니다. SP는 요즘 한 100에서 한 150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3개월을 유지한 사람을 보고 GP라고 합니다. GP는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월 수입이요. 이런 걸 6개월 유지하면 PT라고 하고 200에서 250 정도 되고요. 넘어갔네요. 12개월 정도 유지한 사람을 파운드스 PT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행 자격까지 되고 점수가 되는 분들한테는요, 리더십 여행도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2개 레그가 독립하고 400만 PB가 유지된 이런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가 보통 보니까 지금은요 4천, 5천, 6천 이런 정도 가운데 보너스가 그 연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개 그룹이 독립되면요 에메랄드입니다. 여기는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대망의 우리가 성공자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요 6개의 그룹이 이렇게 독립된 그룹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모두 다 억대 연봉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를 거쳐 보니까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다이아몬드는요 당연히 협업 시스템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 레그가 더 많아지니까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다이아몬드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여유롭게 되는 그런 핀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리리치의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외에도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크라운 엠버서더까지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 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핀을 달성한 분들을 우리가 다 성공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다릅니다. 왜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다 자유로우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아미에서 주는 보상 여행들을 여러 번 가능한데 그거 몇 컷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 휴식하러 가고 재충전하러 갑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 공항에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만 봐도 설레기도 하고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저희 스폰서 두 분이 또 계시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출발하기 전에요, 여행을. 예. 두 번째는 2014년도에 나트랑 가족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골프 라운딩을 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두바이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서 7성급 호텔 앞에서 둘이 샴페인 축제를 들고 브라보를 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발리 리더십 여행을 우리 파트너들과 이렇게 같이 간 그런 또 사진이고요. 2016년에 두바이 리더십 여행 가서 우리 그 그룹의 리더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2017년에 또 하와이 같이 가족들과 같이 갔다 왔고요. 2018년에 삿포로 리더십 여행을 또 다녀왔습니다. 참 삿포로 가보니까 요즘 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또 바뀌고 했는데 삿포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때 단체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이랬습니다. 예. 자, 2019년 이제 두바이 리더십 여행 갔다 왔습니다. 예, 이때 페라리 월드 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두바이 시내를 투어를 했던 적도 있고요. 마지막도 이렇게 귀국하고 또 출국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EDC가 되니까 특별하게 리무진이 또 저희들을 태워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또 모셔다 주고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 아미사업의 비전은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비전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면요, 시대와 맞춰간다는 겁니다. 또 새롭게 다른 사업을 바꿔야 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꾸준히 계속 하시면요, 아마 크게 비즈니스를 일구는데 여러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같이 팀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힘을 활용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거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시간 투자하고 더 노력해볼 자신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년을 내가 정하는 종신사업이다. 이거는 저한테 확실하게 와닿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저처럼 정년 퇴임한 사람 중에요, 할 일이 없어서 참 고민 많이 하고요, 너무나 이거 지루한 삶을 보내는 주위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소득을 통해서 스리리치의 삶을 진짜 누리고 삽니다. 예. 이게 저는 아미사업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미사업은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끈기와 노력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만들어가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들. 이번 OM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꼭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걸 앞에 창업자의 기업관, 기업의 경영 정책, 유통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접 판매 분야의 부동의 1위 아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아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아미 사업의 출발은요, 뭐라고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구입 방법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 했던 거를 아미 마트로 바꾸는 거. 한마디로 마트 바꾸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이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아미에서 성공을 하면요, 뭐가 바뀌느냐? 예. 자산 수입을 창출해서 스리리치가 가능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아미 사업이라면은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유리하게 브랜드 체인지하고 캐시백 받는 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기초 사업 설명을 하는 사업 설명에 5번 이상 꼭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아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스폰서를 통해서 전달받는 책, CD, 자료들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아미 사업이 뭔가를 조금 아시게 되면요, 스폰서에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으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를 스폰서가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계획이 없으면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은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중독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생각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은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물소 사냥하러 내일 너티나무 밑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만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최대의 발명품이라 하고요. 내일을 인지하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뇌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런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 포기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인데요. 그죠? 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멘 사업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요, 몇 번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아멘의 충분한 가치를 확인해 보시는 자리를 다음에도 꼭 가지시길 바라고 저의 기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